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LG 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K옥션이 상장을 합니다. 오토엔이 워낙에 좋은 성과를 내준 덕분에 K옥션에 대한 기대가 또 훨씬 커지는데요. 최종 배정 현황 살펴보고요. 같이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K옥션의 공모가나 주간 증권사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가는 2만원, 증권사는 신영증권이니까요. 24일 9시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앱에 미리 접속을 해서 잔고에 K옥션이라는 종목이 잘 보이는지부터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K옥션은요. 배정에서 조금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었죠. 546입에 맞춰서 청약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올림 한 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미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K옥션은 최대 청약 한도가 13,300주였고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1억 3,300만 원이었어요. 한도가 낮다 보니까 최대치로 청약을 한 분들이 27,416명이나 있었습니다. 총 청약자의 16.38%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13,300주의 소수점이 0.72로 계산이 된 거죠. 비례 경쟁률에 따라서. 그래서 27,416명에 달하는 이분들이 단수주를 다 쓸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에 2,000주나 4,800주, 7,600주, 1,400주를 청약하셨던 분들은 소수점이 0.6 이상으로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서 단수주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증권은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용증권에 청약을 할 때는 최대 청약 한도부터 확인을 하고 한도가 이렇게 낮다면 청약 2일차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예상 비례 경쟁률에 따른 소수점을 미리 계산을 해서 혹시 0.6 이상이 돼버린다면 해당 소수점 이상으로 맞춰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K옥션의 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 때도 36.80%로 높은 편을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 무려 83.07%까지 잡아줬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을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에게 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3개월과 6개월 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또 그게 장점이에요. 왜냐? 상장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쏟아져 나올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보면 기존에는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3.24%가 유통 가능 물량이었는데요. 기관들의 확약 물량을 제외하니까 13.5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20%대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10%대까지 줄어든 거죠. 또 금액으로 계산하면 241억 원 정도. 네,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보면요. 기존 주주가 5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들, 일반 청약자들이 33.15%, 그 다음이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순서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보시면 기존 주주 중에서는 소액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벤처금융, 그 다음이 1% 이상 주주 순서예요. 소액 주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매수 단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K옥션은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된 종목인데다가 수익 예측 결과나 최종 배정 내역도 굉장히 상위권으로 좋은 편이라서 기존 주주들도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좋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초가나 장 초반에 마구잡이로 던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1번,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2번, 유통가능 물량이 10%대고 유통가능 금액도 200억 원대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 3번,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다는 점. 그러니까 공모주의 상장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2021년의 공모주들.
보시면 제놓고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시초가는 더블, 2배 가격에 형성을 했고요. 따상을 간 종목이 5개나 있습니다. 제놓고는 바로 밑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상장일이 겹쳤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엄청 핫했잖아요. 따상 직행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상장일 고가 이 135%는 꽤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K옥션은요. 유통가능 비율이 가장 낮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가장 높아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더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이번에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60% 이상이었던 최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6개 종목 중에 따상이 3개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YM택은 거의 따상 근처까지 올랐었고요. 엔캠도 고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대비 136%를 찍었어요. 따상의 경우 160% 수익률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괜찮은 성과를 보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원준이 조금 부진하기는 했는데 저는 원준의 공모가가 65,000원으로 조금 비싼 부분이 주당 단가가 비쌌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옥션은요. 여기서 봐도 유통가능 비율이 가장 낮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무난한 편이고요. 또 유통가능 금액도 가장 낮아요. 공모가도 20,000원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설레발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이는 조건들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최근 종목들 흐름도 한번 볼게요. 지오엘리먼트, 디어유, 원티드랩이 따상을 기록해줬네요. 따상을 기록하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는 툴젠과 프롬바이오가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은 수익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과 최종 유통가능 물량, 기존 주주 비율, 유통가능 금액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장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상장 당일에. 이게 어느 정도 환매 청구권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환매 청구권의 효과다.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어차피 많이 빠져도 90% 가격에 증권회사가 다시 사줄 테니까 급하게 매도하려는 세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모든 측면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건 진짜 그냥 밸류에이션 뿐이고요. 상장일에 주가를 만드는 건 수급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옥션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PER도 낮아진 상황이에요. 24.78배. 그리고 동경중앙옥션홀딩스는 21.85배.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23.32배. 그래서 K옥션의 3분기 연원산 순이익 109억 원에다가 23.32배를 곱하니까 시가총액은 2,542억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평가가액 27,658원이 나왔어요. 공모가 2만원 대비 40% 정도 높은 수준인데 상장일에는 분명히 오버슈팅이 나와줄 거고요. 이후에 주가가 좀 안정화된 뒤에 참고하시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오토엔과 K옥션의 비교예요. 오토엔이 예상과 달리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물론 첫날에 따상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따상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틀 동안의 수익률을 따져보면요. 그런데 우리 오토엔과 K옥션의 청약 일정이 겹쳤었잖아요. 하지만 오토엔 대비해서 K옥션의 대부분의 조건이 더 좋습니다. 물론 오토엔의 유통가능 금액이 163억 원으로 매우 낮다는 메리트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241억 원도 낮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따상까지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토엔 이상의 성과를 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상장일 성과에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도 전략을 세우기 전에 많은 조건들이 좀 K옥션과 비슷했던 GI텍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상장일의 분봉 차트인데요. 장 초반에 따상을 찍더니 바로 풀리면서 조금 떨어지다가 오후 1시 이후부터 매수세가 다시 붙어주고 다시 따상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토에는
장 초반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요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쭉쭉 밀어 올리면서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좀 조건들이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요, 바로 따상에 도달해서 장 마지막까지 상한가의 매수 전량을 쌓으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따상 도달 후 그 직후에 잠깐 풀리면서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밀어 올리거나 수급이 바로 안정화되거나 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매도 전략을 정리한다면, 시초가 직후에 따상이다. 그러면 판다, 안 판다, 분할 매도한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선 상한가 매수 전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잔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한가가 풀릴 것 같으면 다 매도하거나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따상이 풀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린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본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라면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파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시초가도 뭐 2배를 못 간다거나, 아니면 시초가 2배는 달성했는데 따상은 못 간 애매한 수준이다. 그러면 판다, 기다린다. 이건 완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완전히 장 초반에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30분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수급이 너무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전략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의 경우에 전략을 이렇게 미리 세워두고 상장일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합니다. 저는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린 얘기들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전략이 절대 정답도 아니고요. 주가 흐름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죠. 어찌됐든 올해 2번째 기대주 K옥션으로 다들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